이해하면 치매가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 치매, 그러니까 우리 인지의 그 어떤 기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뭐 했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치매. 그래서 이제 치매가 인지 증상. 그러니까 뇌 영역에 따라 뇌 영역이 어찌됐든 이제 망가지면서 오는 게 치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역에 따라서 이제 좀 나타나는 증상들 여러 가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지가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인지 증상. 그다음에 그런 인지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심리 행동 증상이 나타나는 거. 예를 들어서 기억 장애라든가 판단력 장애가 있으니까 배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충동 조절 장애가 있으니까 공격성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정신행동 증상이 몇 가지 있다. 착각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망상도 있고 피해 망상 뭐 이런 거, 배회, 공격성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약간 나타나는 심리행동 증상이다 나타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뭐를 했냐면 제가 이제 캐션이 아니라 느낌표를 했죠.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인가? 그래서 그게 이제 불행이 아니다라는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생활 습관 요인이나 어떤 뭐 그런 건강 관리 요인에 관해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뭐였을까요? 탄수화물 중독이었죠. 근데 이게 탄수화물이라 하면 사실은 이제 영양소인데 그게 이제 섬유질도 포함해서 탄수화물이고 그러나 이제 현대 사회에서 100년도 안 됐죠. 정제 탄수화물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런 것들이 인해서 이제 당뇨도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고혈당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이게 만병의 근원이다. 결국 탄수화물을 우리가 섬유질을 먹지를 않고 이제 좀 달달하고 맛있는 거 위주로 혹은 고기 위주로 섬유질이 적죠, 고기도. 그렇게 먹다 보면은 이제 그 장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장 건강은 우리 면역성도 떨어뜨리고 사실은 세로토닌이 그 여러 가지 도파민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 면역력 저하 더불어 여러 가지 질병의 또 원인이 되는 게 이제 그 디스바이오시스 그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불면,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제가 많이 안 했지만은 사실은 스트레스가 가장 또 이 모든 질병의 만병의 근원이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만병의 근원인 이유가 또 이 스트레스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당을 올리는 효과하고 똑같다. 왜냐하면 그 코티졸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분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혈당을 막 올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스트레스도 그런 것과도 연계가 있다. 그 다음에 난청, 그 다음에 이제 이 치주 질환, 그 다음에 이제 어그 뭐지? 활성산소. 그게 또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도한 운동을 많이 해도 사실은 우리가 활성산소에 이제 발생하는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소의 쓰임과 그다음에 산소가 또 너무 많이 쓰임으로써 인해서 오는 폐해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이 맞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어, 비타민 C라든가 뭐 이런 부분 이제 저 이런 걸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아무튼 비타민 C가 항산화 효과에 좀 그래도 유용한 비타민이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고 나서 이제 조금 음료수가 이렇게 조금 비타민 C 음료수 이런 거 마시거나 이제 하면은 좋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 4장에서는 제가 뇌는 나하기 나름이다. 이 타이틀을 붙이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어디서 제가 힌트를 얻고선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정해봤냐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남편은 누가 하기 나름이에요?
여자 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맞죠? 물론 뭐 아내도 남편 하기 나름이겠죠. 그게 모든 게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 그래서 이제 저도 뇌는 나 하기 나름이다. 이제 그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그러니까 치매는 갑자기 오는 질병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매 예방법 5가지 핵심 요인인데 뉴케어 이거 뉴스타트하고 약간은 좀 달라요. 그 이제 조금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우리 로마린다의 그 로마린다 의대는 아시죠? 그 로마린다 의대 그 알츠하이머 연구소에서 뉴로라는 그 치매 예방 5가지 핵심 요인을 뉴로라고 했어요. 뉴로는 뭐냐면 신경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 뉴로는 조금 우리가 어려우니까 제가 그거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뉴케어라고 훨씬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제가 뉴케어라고 이제 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치매를 예방하는 법칙을 이해한다. 치매 예방을 위한 5가지 요인을 이해한다. 그리고 치매 예방 활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수업 시작 전에 좀 체크를 꼭 한번 해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에서 중앙치매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가서 그 선별 검사 이런 거 MMSE 그러니까 인지 검사 이런 거 하는 데가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그 치매 안심센터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치매 안심센터를 또 이렇게 하는 광역센터가 있어요. 서울에도 이제 지역별로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는 중앙치매센터가 이제 분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어떤 치매 그 케어의 관리의 그 정책을 이제 만드는 곳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치매 예방 333 생활수칙 습관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3이 뭐냐? 3권입니다. 그러니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운동, 주 3회 걷기, 최소한 이게 가장 또 이제 핵심 요인인데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어떻게 권하냐? 야채, 생선 고르게 먹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조금 권하는 네, 식단입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독서. 부지런히 책을 읽고 쓰자.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하면 뇌가 건강해진다. 치매 예방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3권뿐만이 아니라 3금이 있습니다. 참을 걸. 네. 여기서 뭐예요? 금연, 금주, 이렇게. 그런데 요 뇌손상 예방, 머리 보호,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또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치매 예방에 관련된 연구소나 뭐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캐치플레이 뭐 이런 어떤 치매 예방에 그런 관련된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데 뇌손상 예방 이거에 대해서는 중앙치매에서 3금으로 이렇게 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손상 예방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스포츠가 너무 뇌를 때리는, 머리를 때리는, 왜 진짜 그런 스포츠가 만연해 있잖아요. 산업으로. 그런 걸 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고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또 뭡니까? 삼행, 챙길 걸, 즐길 걸, 참을 걸, 챙길 걸. 그래서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유명하잖아요. 건강검진 해주는 거. 건강검진,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게 그거잖아요. 대사증후군. 그래서 이제 요것이 뭐 바로 이제 우리 치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치매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런 어떤 건강검진 하는 게 바로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치매 예방의 핵심이다. 그 다음이 이제 이거예요. 치매 검사.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기 대응은 우리가 골든 타임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경도인지 장애. 그때 우리가 발견을 해서 그때 관리를 하면 우리가 치매가
안 될 수도 있고 치매가 되더라도 정말 인지를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치매 검사. 그래서 60세 이상부터는 가서 무료 검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안내가 나올 거예요. 그럴 때 한번 가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통, 관계 이런 뜻인데 가족, 친구 이런 어떤 대화가 없으면 그게 고립이 되고 인지 자극이 없게 되면서 이것들이 치매와 굉장히 밀접한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 챙길 것, 건강검진, 치매검사, 소통 이렇게 333 이렇게 치매 예방을 이제 중앙치매센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예방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뭐예요? 교류, 친구와의 교류, 부부지간, 종교단체, 복지관, 노래교실, 뭐 레크레이션 교실, 뭐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교류가 너무너무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없는 분들은 좀 일찍 또 이렇게 치매가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악화가 되는 경로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교류를 하지 않았던 습관 때문에 교류하는, 그러니까 치매가 와도 교류하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케어 센터 이런 데가 한마디로 교류의 장이잖아요. 그런데 적응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이런 어떤 활동, 그다음에 관계의 이렇게 어떤 를 형성하는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의 즐거움. 이거 뭘까요? 이게 스트레스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게 적절한 스트레스, 행복한 스트레스, 이런 거죠. 매일 요리하는 거,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청소. 이런 청소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뭔가 차오를 때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로 인해서도 되고 몸도 움직이고 화초 가꾸기, 바느질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의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뇌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거 중요한데 특히 소리내서 읽기. 우리는 어때요?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30분씩 일어나서 성경책을 읽는다고 하면 이거는 아주 좋은 치매 예방 습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또 하나 일기 쓰기.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장부, 독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꾸준히 이제 저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 책을 소리내서 읽지 않는 저는 좀 사실은 공부를 이렇게 스캐닝 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쭉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책이 있으면 뭐 서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제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요약본 이런 거를 이렇게 투루루루 읽고 그냥 내용을 전체적으로 두리뭉술하게 파악하는 그런 식의 저는 습관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성이 자꾸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고 그다음에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쓰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프린트물이 있다라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뭐 조금 끄적거리면서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은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두뇌 활동이 조금 더 배가가 되는 겁니다. 생활장부, 독서하기,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독서하기 할 때 이렇게 소리를 해서 읽으면 이게 두 가지의 자극이 되는 겁니다. 시각 자극, 그다음에 청각 자극. 그래서 좀 더 다른 느낌이에요. 그런 또 혈액순환의 그런 어떤 증진뿐만이 아니고 그런 어떤 자극에서 다른 느낌이니까 꼭 소리 내서 읽는 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운동이죠. 아까도 이제 했지만 매주 3회 걷기. 그 이제 조금 우리가 친구랑 대화, 뭐 부부랑 이제 대화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걷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해요. 조금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약간 숨이 좀 찰 정도로 이게 좀 빠른 속도로 한 30분 정도, 4km 정도. 뭐 이런 부분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명상.
취미 운동 이런 거. 근데 명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이제 스트레스에 이제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좋은 오메가3 식단. 그거 보면은 야생, 견과류, 발화 통곡류, 텃밭 재배한 거, 유기농, 뭐 계란, 들깨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우리 너무 잘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천연 종합 비타민제는 요즘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원칙이 더 좋은 거지만 비타민 2, 6, 9, 12, 비타민 C, D, E, 유산균, 그다음에 코큐, 그다음에 이제 네, 이런 부분들 네, 좀 섭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술, 담배 절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즐거운 봉사와 숙면. 그래서 봉사활동과 사교는 숙면을 주어 치매를 물리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즐거운 봉사는 또한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러한 하나의 힘의 원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우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 느끼시죠? 그리고 또 봉사활동을 하면은 고맙습니다. 막 상대방이 그러지만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면 나의 자존감이 늘고 자존감의 힘이 강해지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그런 힘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치매 예방이 된다라고 뭐 다 보면은 원칙은 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여러 분이 있어요. 뭐 서울대 무슨 제가 이 교수인데 뭐 지피지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나덕열 박사께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어요. 삼성병원의 이제 정신과학 주임 교수고 이제 치매 예방에 이제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이제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의 원리를 알면 뭐 다 아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하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치매 예방이 된다라고 이제 뭔가 하나의 캐치플레이를 만든 거예요. 뭐냐?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네. 그렇게 결과가 당연히 따라오겠죠. 근데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예요? 진땀나게 운동하라.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을 80%까지 줄인다. 인,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어라. 네, 흡연 후 25년이 지나면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이 250%까지 증가한다. 그런데 담배는 뭐예요? 중독 물질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끊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어라 이랬는데 참 어쩌다 보면 담배를 바로 그냥 딱 끊는 사람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례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런데 참 담배는 중독 물질이라서 끊기가 힘듭니다. 그렇긴 한데 담배가 아주 위험하다는 거는 뭐 다 이제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4. 사회 활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이게 뭐겠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 뭐 소통, 교류 이런 거하고 다 이제 통하는 거죠. 혼자서 외롭게 지내면 치매 확률이 몇 프로? 150% 증가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외롭게 지내고 이렇게 우울증 생기고 이러신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서 어떤 취미 활동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이렇게 갖는 거죠. 예,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내가 가졌던 또 부정적인 또 비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자꾸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고치는 거.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대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라. 여기서 보면 두뇌 활동 하라고 하죠. 특히 우리가 이제 센터에도 오시는 분들 중에 그래요.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이제 TV만 시청을 하니까 좀 뭔가 이게 더 나빠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시고 싶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TV를 보면서 뭐 다큐를 보든지 뭐 드라마를 보든지 우리 드라마 스토리를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가 어떤 뇌를 전혀 자극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지능이 조금 약한 분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사회활동, 뭔가 그런 어떤 배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시냅스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다른, 이제 우리 뇌는 세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새롭게 그 시냅스를 연결하면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자극을 통해서 뇌를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죠. TV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일로 나쁜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 TV가 있으니까 특히 유튜브 같은 것도 우리가 TV가 너무나 많이 보면서 그럴 때 인지장애 위험이 또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10% 증가한다라는데 이게 훨씬 더 영향을 조금 하여튼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천박하게 술을 마시지 마라. 이렇게 또 했습니다. 뇌가 쪼그라진다. 네. 뇌세포가 사멸이 돼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술이 또 안 좋은 거고,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해라. 그래서 비만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서 치매 유병률이 1.8배 높아진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수업 끝나고 이렇게 딱 한번 진인사 대천명이면 뭐지? 진땀나게 운동하라. 인이 뭐지? 뭐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 이런 식으로 이거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나서 바로 이제 덮고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면 나의 기억력,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또 한번 체크도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로마린다 의대의 건강한 생활습관 7가지예요. 그래서 뉴로인데, 보면은 이제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습관은 뇌세포 수억 개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간단한 습관은 6주, 완전한 습관은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첫 시간에 그 인지의 과정과 실행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회상을 해보자면 감각이 들어옵니다. 자극이 들어와요. 그거를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0.5초 만에 자극이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제 그런 식인데 그거를 우리가 집중을 했을 때 인지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중을 해서 인지를 하는데 거기서 과거의 기억들, 그쵸? 무슨 절차 기억, 그다음에 뭐 의미 기억,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집중력과 기억에 맞물리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지 선택.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집중력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지 선택과 인지 실행 능력이 이제 다시 우리의 습관으로, 그러니까 기억으로 저장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습관은 6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가 그래, 건강을 위해서 계단을 걸어보겠어. 계단을 올라보겠어. 걸어보겠어. 또 뭐 운동을 해보겠어. 이렇게 할 때 그게 6주만 하면은 어느 정도는 몸에 이제 습관으로 그래도 이렇게 밴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완전한 습관은 7년 걸린다. 근데 우리가 이거 바꾸어서 말하면 안 좋은 습관을 뭔가 뿌리 뽑는 데는 7년이 걸린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여튼 이런 습관에 대해서 우리 어떤 그 인지와 기억의 과정을 이해하면 이게 쉽지 않다. 우리가 또한 최소 그래도 6주만 한 달 반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자. 그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관을 깨끗하게 이제 튼튼하게 유지하는 습관, 뭐 이런 부분들 채소 이렇게 적당한 좋은 음식과 운동이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 충분한 영양과 물을 마시는 습관. 왜? 뇌가 85%가 물이다. 우리의 몸도 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소식하고 간헐적인 금식하는 습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어느 지역에 그 사람들이 보면은 장수하는데 이유를 이제 좀 연구해 봤더니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종교적인 관계로 인해서 하루를 이렇게 금식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어서, 이런 금식이 굉장히 장소하고 연결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는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이제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간헐적인 금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 몸에 좋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안식일 아침에는 한번 이렇게 금식을 하고 바쁘기도 하지만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한번 가는 것 이런 것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식이 중요한데 우리가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좀 배고플 시간이 없어요. 이게 조금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주 먹는데 너무 자주 먹는 거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조금 한 80%만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딱 배고프다고 배가 좀 찼다라고 했을 때 딱 수저를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뭔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그 빈 시간 동안에 이제 그 밥 먹고 나서 소화되고 쭉 다음 어떤 식사 시간 전까지 내가 배가 좀 고프다 꼬르륵 이런 소리가 날 때 그럴 때 우리 몸에 있는 장수 유전자 뭐 시르투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또 이렇게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는 게 좋은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영양 불균형보다, 아니, 그러니까 영양 부족보다 영양 과잉이 더 문제라고 하는 요즘 세대에는 이렇게 소식하면서 배고픈 그런 꼬르륵 소리를 우리가 몸에서 느끼는 게, 그게 장수유전자 건강하게, 장수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그런 거다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햇빛 아래에서 운동하는 습관, 그다음에 평생 학습으로 두뇌를 깨우치는 습관, 그다음에 건강 수면, 7시간, 8시간을 숙면하는 습관,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숙면은 치매 물질을 세척, 그다음 몸의 회복, 그다음에 기억을 정리하고 세포를 회복시킨다. 그다음에 나쁜 스트레스를 유익한 스트레스로 바꾸는 생활 습관. 요거는 우리가 교류, 그다음에 관계, 뭐 이런 부분하고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N은 뭐 그런 거예요. 뉴트리션, 뭐 엑서사이즈 뭐 이런 부분이고 U는 이제 언패스 이래가지고 뭐 우리 스트레스를 이제 받지 않는 그런 이제 부분들 뭐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적절한 뇌운동, 그다음에 적절한 수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좀 하나하나 다시 좀 풀어보자면 치매 예방 뉴케어 해서 N 뉴트리션 영양, E 엑서사이즈 운동, 그다음에 숙면을 슬립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잘 자는 거 요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well slept 그냥 well dying 뭐 그쵸? well being 뭐 이런 것처럼 well slept 우리가 잘 잤다 이런 뜻의 숙면. 그 다음에 이제 CA는 Creative Activity 해가지고 창의적인 뇌 활동이다 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뇌는 활동을 계속합니다. 일반적인 활동이 아니라 창의적인 뇌 활동이 우리의 뇌를 저기 발전시킨다. 그다음에 이제 뇌는 relationship 관계 이렇게 해서 5가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영양. 자, 보셔요. 대부분 설탕이 적고 단백질이 적당하며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많으며 건강한 좋은 지방이 많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잘 아는데, 우리가 요거 한번 다음 거 볼게요. 우리가 보면은 탄수화물, 통곡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60에서 70% 그러긴 한데 웬만하면 통곡류를 먹고 그다음에 이제 좀 통곡류를 좀 먹어야죠. 그다음에 섬유질 같은 거 먹는데 이제 그래도 여기서는 줄여서 드세요라고 이제 할 정도로 좀 이거를 줄여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계단이 과일, 야채, 견과류, 뭐 마크로비오틱 이런 부분인데 제가 과일을 조금 흔한 이렇게 약간 옅은 글씨로 썼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 풍부하게 챙겨 드셔야 하는데 특히 이제 이게 섬유질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좀 비중을 많이 둬서 먹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과일 있잖아요. 과일은 사실은 우리는 줄여서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일에 있는 비타민이라든가 뭐 섬유질도 약간 있겠죠. 그리고 뭐 껍질째 먹는다면 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너무 좋은 게 많고, 그 뭐 블루베리 이런 계통은 또 뭐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도 있고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좀 맛있다라고 먹는 과일은 과당이 많거든요. 그 과당은 사실은 우리가 몸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간으로 들어가서 간에서 그냥 지방으로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너무 좋아하고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오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 과일을 좀 줄이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은 우리가 먹다 보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리고 왜 건강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많이 먹습니다. 근데 과일은 그래서 우리는 조금 줄여라. 네, 아주 적게 드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올리브, 코코넛 뭐 이런 거 좀 많이 드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 올리브 3도 뭐 올리브 6, 그러니까 이게 오일도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이제 들기름이 좋고 참기름은 좀 사실 오메가 6라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일반 또 기름. 그래서 우리가 부침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바라기유, 뭐 포도씨 이런 거 넣고 그다음에 밀가루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서 너무 건강한 식품 같죠. 그래서 막 먹는데 사실은 그 거기에 보면 오메가 6가 그 옥수수 지방하고 똑같은 그런 오메가 6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어떤 지방 세포를 여기 좀 이렇게 우리가 지방 세포는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딱딱한 것과 좀 부드러운 것이 이렇게 좀 섞여서 우리 세포의 어떤 유동성을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구성 역할을 하는데, 그런 오메가 6가 좀 너무 많은 거를 많이 섭취하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리 그 좀 적절한 비율이 한 1대 26 이 정도의 어떤 비율로 이렇게 먹으면 좋다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식습관에 의하면 한 100 정도, 1대 100 정도로 이렇게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웬만하면 기름도 이렇게 저기 부침개 할 때 사실은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부침개를 해야 맛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좀 기름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것도 식물성 요도 이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정하게 드시고 대신에 이제 이런 어떤 올리브나 뭐 이제 코코넛 오일, 그다음 코코넛 오일은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런 어떤 아무튼 뭐 들기름이나 오메가 3 그런 거를 좀 주의해서 조금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얘긴데요. 저희가 물론 채소에도 단백질이 많고, 우리 채소에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호박씨 같은 거에도 단백질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견과류에도 뭐 많고, 뭐 하여튼 밥에도 이제 이런 다 단백질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고, 우리가 단백질을 전혀 안 먹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단백질을 섭취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연세가 좀 드실수록 사실은 단백질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우리가 계란으로 주로 많이 드시죠. 계란으로 주로 많이 드시는데 생선 같은 것도 조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선, 그다음에 생선을 먹으면 더 좋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닭고기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막 튀기지 않고 뭐 이렇게 백숙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고기도 샤브샤브 이런 거 조금 적절하게 한 달에 한 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적절하게 좀 드시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들고 채식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하시면서 두부라든가 뭐 이렇게 좀 많이 있죠. 또 그런 거를 좀 잘 챙겨 드셔야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좀 식사를 하면서 조금 그 혈당을 높이지 않을 수 있는 식사법이 거꾸로 식사법. 그래서 우리가 밥부터 먹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야채나 뭐 이런 부분들 조금 뭐 과일도 조금 먼저 조금 먹고, 그래서 우리 좀 배를 채운 다음에 이런 좀 밥을 좀 반 정도 줄여서 이렇게 드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는 부분들이라 이제 제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렸고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방하는 습관이 지금 뭐가 있죠? 영양, 운동, 그 다음에 두뇌 활동, 그 다음에 숙면, 그 다음에 뭐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을 꼽으라 하면 뭘까요? 영양일까요? 운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대에 무슨 교수님은 만일에 먹는 거 절제가 안 되고 막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뭐 그냥 좀 막 살고 싶다. 막 살고 그렇게 하되 그래도 운동은 해라.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돼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동 효과를 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운동은 다른 걸 조금 막 해도 그래도 보호를 해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그 다른 어떤 데서 이제 캡처한 걸 가져왔는데 여기가 전두엽 쪽에 하고 두정엽 사이에 운동 실행 그 세포하고 감각 세포가 있는 곳이에요. 운동 감각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사실 뇌는 그쵸. 뇌가 만일에 정지돼 있으면 그 인간을 뭐라 그래요? 식물 인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뇌는 우리가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느끼기도 하고 하는 거를 관장을 하지만 결국 뇌는 동물의 뇌입니다. 사람 움직이는 뇌예요. 활동의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한 이런 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뇌에서 차지하는 영역별로 그거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감각과 뭐 운동이라는 걸 좀 나누었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손이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라색으로 보면 여기에 운동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거를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손을 담당하는 영역,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혀를 담당하는 영역 뭐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다리 요 영역, 뭐 얼굴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얼굴과 손에 그 관련된 그 영역이 제일 뇌에서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뇌에서 차지하는 영역으로 나타낸 이게 하나의 그 이미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하면은 물론 이제 중요한 저기 걷기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근력 운동 이런 거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중요하긴 한데 그거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손을 사용하라. 안구 운동을 해라. 혀를 움직여라. 요 부분이 정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운동의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을 많이 사용하라. 뇌에서 보면 손이 차지하는 영역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사용하는 스트레칭이 뭐 많잖아요. 그다음에 박수치기, 그다음에 뭐 뜨개질, 뭐 그다음에 피아노. 피아노 치시는 분들 얼마나 진짜 내가 그냥 탄탄하겠어요. 저기 인지도 또 할 뿐더러 손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손을 움직이면 뇌의 많은 면적이 자극이 돼요. 뇌가 쉽게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정말 그런 음악을 하는 이런 거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 뜨개질 하시는 분들도 인지가 끝까지 좋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박수도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락도 이제 자극하니까 좋다 그리고 우리 그 뉴스타트에 그런 박수도 있잖아요. 손바닥, 그다음에 손가락, 그다음에 손등,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그 손 위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그래서 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요 손끝, 그다음 손목 이렇게 해서 아주 온 손을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어 그 활동을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손가락, 이렇게 손바닥, 뭐 박수 이런 거 조금 해주는 거 좋고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센터에서도 어르신들하고 계속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있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손가락. 근데 요거는 다 너무 잘하시죠. 근데 요걸 같이 하면 어려운 거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게 더 어려운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손가락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뇌까지 또 자극을 해서 좌우뇌 연결을 해주면서 하는 뇌 하나의 또 체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손을, 이렇게 우리가 뭐 손을 그러니까 인간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뇌가 이제 그렇게 뭐 80세, 90세까지도 이렇게 이제 활성화돼서 잘 이렇게 버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안구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신경이 12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 신경이 6개 안구 근육을 움직여서 눈동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동자를 움직이는 운동을 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중앙치매센터에서 이 얼굴 운동. 그래서 뭐 이제 그 근육을 풀어주는 거 뭐 아예 이오우를 하고 뭐 이제 하는 그런 운동도 하지만 눈동자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눈동자 운동을 그때 손의 운동하고 같이 제가 연결시키는 운동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손에 뭐 빨간 스티커라도 하나 붙이면 좋아요. 그래서 손에 이렇게 손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어, 왼쪽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고개를 돌리면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면 효과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안구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안구 운동을 통해서 손의 운동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안 신경은 신경 섬유 다발이 14,000개나 된다. 아주 중요한 신경이고 눈 운동은 의식의 창으로서 그냥 보는 것과 주시하는 것은 다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요런 운동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요런 것도 이제 어, 센터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 하면서, 근데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사실은 집중력도 없어서 이거를 계속 쳐다보는 것도 힘들고 눈동자 돌리는 게 힘들어요. 눈동자가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눈동자를 잘 돌리시는 분들은 뇌가 그만큼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구 운동을 하라는 거, 이거. 그래서 이게 그냥 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고안을 한 겁니다. 이 손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안구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또 뭐예요? 혓바닥이 엄청 크죠. 혀를 움직여라. 그래서 혀를 자주 단련시키면 뇌와 안면 부위에 신경을 간접적으로 자극함으로써 뇌측을 줄이고 안면 신경과 근육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네. 인체 노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뇌 위축에 있고 가장 뚜렷한 증세는 혀가 경직되고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없어지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다시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눈으로만 보는 거는 예,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자극만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하면 청각도 자극이 되지만 혀까지 움직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소리내서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센터에서 이런 어떤 하나 이제 제가 옛날에 운영하던 청학리 센터는 어르신들의 이제 일과정리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일기를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기를 써요. 쓰면 글씨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한 분 한 분 다 발표를 시켜요. 그러면 그때라도 이거를 이 혀를 움직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혀 운동도 있어요. 위로 이렇게 하고 뭐 옆으로 하고 이렇게 돌려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런 혀 움직이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혀를 어떻게 움직일지 연구해 보시고 한번 해보셔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요한 거 하체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인데 아까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하체는 되게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허벅지는 이게 근육이 우리 가장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큰 근육 덩어리예요. 그래서 뭐냐면 섭취 포도당의 70%를 소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당이 되는 걸 우리가 방지해 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혈당이 막 들어오면 인슐린이 세포로 보내준다고 하잖아요. 세포는 뭐예요?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얘를 받는 거거든요. 포도당을. 그렇다라면은 여기 허벅지 근육이 탄탄하면 소모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내가 좀 많이 먹어도 이렇게 고혈당으로 바로 안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허벅지가 가늘면 혈관과 내장에 지방이 쌓인다. 이해하셨죠? 고혈당이 되면 이제 세포에서 받아들여지는 곳이 적고 그러면 인슐린은 어떻게 해요? 포도당을 모아서
내 지방세포에, 지방으로 다 이렇게 던져주고, 그것도 이제 또 모자라면 혈관을 돌면서 혈관에 지방을 던지고, 혈관 세포에, 내장에 또 지방을 던지고, 그래서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때요? 근육이 빠지죠. 그래서 그게 근육을 빠지지 않게 근력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렇게 돼서 하면은 건강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그다음에 뭐 혈압, 당뇨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종아리는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가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인데 제2의 심장이 뭐라고 했어요? 종아리입니다. 왜냐? 이 몸을 전체로 피에 돌리는데 하체에 몰린 피를 심장으로 펌프질해서 다시 올려줘야 되는 게 어, 이 종아리 근육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2의 심장이다. 그래서 종아리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거 안 하면 손해인 거예요. 5분만, 하루 5분만 투자해서 종아리 운동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튼튼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 그 발뒤꿈치 드는 거예요. 발뒤꿈치. 그래서 어 발뒤꿈치를 이제 한 300번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걸으신 분들이 이제 튼튼한 게 종아리가 다 튼튼하고 허벅지가 튼튼해서 그렇게 많이 걸으면 이렇게 튼튼한 뭐랄까 네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벅지 둘레재기로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남자는 60, 여자는 57 이런 이상이 돼야 안전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허벅지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얼마나 근육이 단단한지 이런 걸 통해서 나의 그 근육이 나의 건강이 이제 조금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육의 나이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한번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만일에 있다면 한번 해보면 좋은데 지금 같이 못하니까 혼자서 한번 해보시는데 제가 여기 옆에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의자 이제 바퀴 없는 의자겠죠. 이렇게 의자를 놓고 앉아서 다리를 짚지 않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손으로 몸이나 의자를 짚지 않고 한 발로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한 발에 그 근육의 어떤 저항성과 그 어떤 힘을 근력을 체크하는 거겠죠. 한 발로 앉았다 일어났다 한 횟수를 센다. 그래서 우리가 50대 이상이면은 10개 이하인데 만일에 이제 내가 50대 이상인데 한 뭐 12개 했다. 그러면 좀 괜찮네. 그래도 건강하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40대는 11에서 15개. 그래서 뭐 나는 한 20개 정도 한다 이러면 진짜 짱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허벅지 운동,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게 한번 다큐가 나왔었어요. 거기가 무슨 사막지대고 전혀 환경적으로는 블루존이 아닌데, 거기 장소마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린다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번 이렇게 로마린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 다큐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취재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가 80세 넘으신 할아버지가 그분은 앉았다 일어나는 거를 100번을 하신대요. 근데 사실 저 100번 못 하거든요. 저도 한 30번 하면 힘듭니다. 비밀인데. 그 앉았다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앉았다 일어나는 거를 100번 하시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기 허벅지가 굉장히 탄탄하고 아주 힘이 좋아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노력을 해서 100번 한번 도전해보는데 아직 좀 멀은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아니면 우리 이제 다른 뭐지 그 8회 때인가 그때 우리 한번 이제 모이잖아요. 그때 한번 여쭤보든지 해서 우리 선생님들 각각 몇 개 정도 할 수 있는지. 요거 말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나는 거. 요거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뭐 뇌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한다. 뭐 스트레스에 의한 기억 손실을 보호한다. 왜? 운동을 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호르몬들이 다 분비되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해마를 이렇게 감소시키거든요. 그 상처를 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를 해준다. 기억하는 인지 능력이 증가된다.
이러는데 우리가 그때 지난번에 아마 해마를 보셨을 거예요. 그 어디서 봤냐면은 그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해마가 먼저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그 치매라서 이제 그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아마 요 파란 영역의 해마를 보셨을 텐데 해마의 크기가 이제 보세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매년 0.5%씩 크기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생기듯이 어쩔 수 없이 정상적으로 기억력이 퇴화하고 인지 능력이 퇴화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과 두뇌 활동으로 직접적으로 해마가 커진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역노화예요. 항노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 또한 근육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들이 내 세포의 기억 증진 효과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하나의 그 어디 여기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커크 에릭슨 박사의 그 이제 어떤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해마 부피의 성장 비교 연구한 것이 있는데요. 걷기 그룹, 그다음에 스트레칭 근력 그룹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트레칭이 필요하기는 한데 유산소 운동이 좀 필요한 거예요. 빠르게 걷고 이런 어떤 하나의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이 해마가 요게 요 빨간 선이 정상적으로 감소되는 선이고 요 파란 선이 이제 크기가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스트레칭 그룹도 뭐 늘기는 늘었는데 거의 변화가 없지요. 근데 유산소 걷기 그룹은 해마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가 0.5%씩 커진다. 그럼 10년이면 몇 프로예요? 5%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유산소 운동을 함으로써 커진다. 이건 굉장한 희소식이죠. 열심히 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뇌하수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고 노화를 더디게 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군요. 네, 뭐 텔로미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짧아지는 게 이제 좀 예, 요거를 분열하는 이제 요 효소가 이제 조금 뭐 관련이 돼서 요 노화를 더디게 한다 이런 부분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계속적인 운동은 비만을 억제하고 파킨슨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파킨슨도 이게 어떤 운동과 관련된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면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좋은 부분이 있죠. 그 다음이 이제 숙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숙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폐물 세척 효과에 큰 유익을 준다. 그 다음에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피로를 완전히 풀어준다. 그 다음에 창의력이 증가한다. 이게 BDNF의 증가로 두뇌 창의력이 300%까지 증가한다. 그래서 이 우스갯말인지 모르지만 나폴레옹의 패망의 원인은 잠을 3시간만 자는 숏슬립 때문이라고도 한다. 왜? 나중에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숙면이 조건이 좋으면 멜라토닌은 항암 물질, 독소 단백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확대된다. 그다음에 치매 예방. 네. 그래서 치매 예방하고 숙면할 때 신경세포가 효과적으로 수리가 되고 뭐죠? 아밀로이드 베타, 그 이상 단백질 제거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숙면 시 성장 호르몬도 분비한다. 그래서 11시에서 1시 잠든 후 3시간 후에 가장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잠은 10시에서 한 적어도 4시, 5시 이 정도까지는 잠을 좀 푹 자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좀 들이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뇌 활동인데요. 두뇌 활동은 제가 다음에 할 거라서 이제 많이는 안 했고 이제 요렇게 좀 몇 가지만 했습니다. 자, 뇌기능은 쓰면 쓸수록 발전하고 변한다. 네. 이게 쓰면 쓸수록 쇠퇴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발전하고 변한다. 그러니까 많이 쓰실수록 좋아요. 이게 뭐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길도 한번 안 가본 길로 가보고,
요리도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배워보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전하고 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회복이 되진 않아요. 우리가 뇌세포가 한 150억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세포는 저도 지금 그게 조금 미스테리긴 한데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재생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뇌세포의 그 수명 기간은 한 65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기는 한데, 뇌세포가 우리가 어떻게 90세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뇌세포는 아무튼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지는 않은데, 150억 개를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5%, 10%밖에 안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만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뭐 영재, 천재 뭐 이런 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쓰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 훈련하고 활동하고 이럴 때 다른 부분에 있는 이제 시냅스들이 연결이 되고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뇌가 계속 발전하고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상된 신경의 80%까지 정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언어가 뭐 이제 조금 어눌해졌다. 그렇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언어 세포들을 훈련을 시킴으로써 이렇게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뇌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기억에 중요한 뇌 영역인 해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단 새로운 자극이 없이 살아간다면 40세 이후에는 10년 안에 5%씩 해마의 신경세포가 줄어든다. 그래서 아까 이제 0.5%씩 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해변에 아름다운 한 여자가 그 아름다운 해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만 있다라면 그 뇌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심각한 어떤 하나의 그 극단적인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이게 왜냐? 새로운 자극이 없이 살아간다면은 계속 신경세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또 뇌세포도 사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극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뇌세포를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를 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7일간 7일, 7일간 누워 있으면 이제 산송장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조차도 그렇습니다. 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극이 없이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또 관계 뭐 이런 것들, 교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두뇌 활동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운동과 새로운 학습의 경험을 통해서 해마의 신경세포에 새로운 자극이 오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경세포가 새롭게 가지를 뻗고 다른 세포들과 네트워크를 이루고 발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계속 우리 해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해마가 튼튼해질까? 저도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나의 해마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라는 걸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느껴보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마를, 자극하고 해마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유산소 운동이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안 하면 운동이 좀 부족하면 내 해마가 지금 저기 많이 약해 있구나 막 이런 걸 이제 느낄 때가 있어요. 네, 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학습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해마에 굉장히 중요하다. 해마는 뭐예요? 알츠하이머의 핵심 기관입니다. 단기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바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줄어들었으면 내가 해마가 줄어들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학습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전두엽과 해마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네. 안 쓰던 손 사용하기. 운동, 취미, 새로운 여행, 그다음에 새로운 분야의 독서, 모르는 곳 산책. 네,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센터나 이런 데서 안 쓰던 손 사용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되면 요렇게 엄지 들고 검지,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워요. 요렇게 뭐 이제 요런 식으로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요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엄지하고 검지를 들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팍고 팍고 하는 거, 요런 거 하는 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한 60대 선생님들도 잘 안 되시는 분 많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렇게 이거 할 때도 보면은 이제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같이 이렇게, 왜냐면 항상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이렇게 할 때 이게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했는데 또 어느덧 하다 보면 여섯이 이렇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손을 안 쓰던 손, 그러니까 안 쓰던 방법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지하고 이렇게 약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요거 처음에 요런 거 세 가지 한번 오늘 저녁에 해보세요. 요게 잘 안 될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제 올려져 있으니까 얘도 같이 이렇게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요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요런 부분, 요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자운에도 안 되고 통합이 안 돼서 이렇게 한대 하는 부분이니까 요런 부분은 한번 어, 해보세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뉴로 퍼즐, 뉴로 게임 이런 거 잘한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간 지각 능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집중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제가 하는 좀 게임 같은 것도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거 가끔씩 하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공간 지각력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길 찾기 이런 거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데 이제 퍼즐이라든가 아니면 공간 지각 여러 가지 좀 게임들이 있어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열심히 해보니까 요즘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한번 찾아서 해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말잇기, 그다음에 양손놀이 이런 거, 그다음에 말잇기에서 보면은 단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채소 한번 이제 1분 동안에 채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과일 말씀해 보세요. 뭐 또 뭐 아니면 뭐 가로 시작되는 뭐 단어 말씀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퐁당퐁당 진짜 잘 나오시는 분이 있고, 말이 잘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면 이제 그만큼 뇌가 굳어 있고, 그다음에 뇌가 이렇게 조금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게임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요거 이제 우리 그런 어떤 게임 같은 거 이제 제가 다음에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 식단 만들어 요리해 보기. 그다음에 기상과 숙면을 생체 리듬과 함께. 그다음에 흥겨운 노래, 기쁨과 웃음, 행복감이 있는 사회 활동은 면역력 강화하고 우울증 치료하고. 이제 보면 계속 어떤 우리가 하나의 어떤 통일된 원리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입니다. 소통, 교류 이런 거로 이제 굉장히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요인이죠. 관계의 중요성. 이제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제 둘이 빚어내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타인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하고 서로 인정을 해주며 이렇게 의미를 이제 갖게 하는 의존적인 존재며 사회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인간은 누가 뭐래도 사회적인 존재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 혼자서 정말 뭐 하자고 하는 행동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차력사들 있잖아요. 그런 차력사들, 난 이게 너무 좋아요. 뭐 이게 내 힘이 여기에 뭐 특별한 것 같아서 이거를 내가 한번 이거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뭐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거 어디에 외딴 섬에 가서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죠. 여기 사회에서 누군가가 봐주고 누군가의 나의 의미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질 때 외로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부적응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현 상황을 즐기지 않는 상태가 외로움인데, 이건 하나의 우울증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적인 관계망이 느슨해지면 고립감, 외로움 이런 거로 우울증을 초래하고, 그런 우울증은 또 치매하고도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정서적인 외로움과 사회적인 외로움이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본다면, 자신을 좋아하는 친한 친구, 부모, 배우자 이런 애착 대상이 없을 때 나타나는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되어 오면은 조금 나쁜 길로 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뭐 책임감이니 뭐 이런 부분도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회적인 외로움, 공통된 관심과 활동을 공유하는 친구나 동료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연결망이 없거나 붕괴될 때 나타나는 무목적감, 지루한 배제된 느낌. 이런 사회적 통합감이 없고 정서적 친밀감이 없는 이런 나홀로족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 너무나 큰 사회 문제죠. 청년들이 또 이렇게 밖에 나가지 않고 나 혼자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되는 사회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치매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일본의 이제 연구 결과를 하나 보자면, 결혼을 했거나 동거인이 있고 자녀가 함께 살거나 매일 혹은 매주 연락이 오가고 친척 또는 친구들과 자주 만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1000명 중에서 19명이 치매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미혼이며 독신이고 자녀가 없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 미혼이며 독신이고 자녀가 없다. 요거는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깝게 지내는 사람조차 없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 사회에는 또 그런 어떤 이게 또 나름대로의 그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가 나가서 뭔가 아까 말씀드린 공통적인 관심사나 뭐 이렇게 그 어떤 하나의 그 여기 보면은 활동을 공유하는 그런 어떤 소속감 이런 게 좀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조차 없게 되고 자꾸 혼자 위축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중에는 1000명 중에 159명이 치매가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8.2배 높음, 이런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분들에게 조금 뭔가 어, 우울증이 있거나 이제 좀 이렇게 참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가족에서 우리 가족이 좀 서로 좋은 그 가족 간에, 그다음에 어떤 이웃 간에,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케어를 해준다라면은 치매 예방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외로운 우울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관심을 갖고 이런 적절한 사회활동, 소속감을 통해서 유대 관계를 지속하도록 돕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노인이 되어도 자신의 일을 지속하도록 돕고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게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어지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봉사활동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관계 형성을 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도 관리하고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요약 및 제언을 보면, 우리가 치매 위험은 예방이 가능하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40%는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작하기.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함께 관리하기, 만성질환 관리와 사회적 연결 유지가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 활동을 하시려고 뭐 도와드리는 그런 활동을 하시려고, 봉사활동을 하시려고 이렇게 이 과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네, 뇌 건강의 핵심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오늘 한번 바로 시작을 하면서 하는 것을 권고드리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